수요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랜디운 부동산의 랜디운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3개월 만이네요. 그러네요. 예. 오랜만입니다. 분기별로 오실 건가 봐요. 아, 이번에는 좀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아. 네. 무슨 세상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예, 그런 건 아닌데, 네. 건강 관리 좀 하느라고, 예. 네. 입원도 한 번 하고, 수술도 한 번 하고. 아, 진짜요? 네. 오. 살이 많이 빠졌다가, 그나마 지금 많이 네. 이건 회복이 된 거예요. 오. 네. 오. 이야. 쓸개 없는 놈이에요. 아. 쓸개를 떼내가지고. 아니, 네, 그러시군요. 아, 그게 담량이라 그러나? 담량? 네네네, 담나. 담나. 네. 아, 그게 이제 비계 고기를 많이 먹으면 거기가 쌓이는 거죠. 그럴 수도 네, 있고, 네. 담즙이 이렇게 예. 네. 굳어가지고 돌이 되거나, 네, 그- 네. 담석증 뭐 그렇죠, 이렇게 그럴 수- 발전하죠. 네, 네. 어. 저는 이제 담낭염이 다 와가지고 예. 깨끗이 다 해결하고 수술하고 회복하고 있어요. 아니, 얼굴 빛이 맑아졌어요. 네,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예. 같아요. 네, 네. 네네. 그거 느끼시죠? 네. 얼굴이 그 전에 조금 좀 침침했죠. 예, 이게 그 얼굴 톤이 네, 네. 네. 이렇게 밝아지는 아, 게 그 네. 원인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런 것 같아요. 담낭에서. 그래서, 예, 네. 아무튼 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아, 그러셔서 그러게요. 좋겠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 체크업을 하시다가 발견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통증이 있었고 통증이 있어가지고? 증상이 있었죠. 이야. 네. 네. 정말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고 그러게요. 오신 거네요. 네, 뭐 야. 별거 아니에요, 근데. 아. 제가 그 랜디윤 대표님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친분이 골프도 같이 있어요. 치시고 그죠? 네. 아니 그 골프는 7년 동안 딱 한 번 쳐봤고요. 네. 남편과 더불어. 아, 네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남편과의 이제 친분 때문에 네. 많이 이렇게 이렇게 형님 이렇게 부르는데 네. 굉장히 말씀을 잘하세요.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이거를 받았잖아요, 원고를. 그렇죠. 네. 장편 소설까지는 아니고. 단편 소설이다. 네, 네. 단편 소설 이렇게. 시나리오 작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도 잘하시는데 네. 우리 랜디윤 대표님은 뭐를 해도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부분이었어요. 의외로 꼼꼼해요. 엄청 꼼꼼하시고요. 그 보기에는 안 꼼꼼해 네. 보이는데. 그러면서 멍멍 하는데. 원고를 보내고 네. 거기다가 이렇게 그 별표 참고 표시를 하고 네. 진행자들은 꼭 숙지바람, 그러니까. 숙지바람. 근데 이렇게 꼼꼼해야지 뭔가 이제 계약 같은 거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서류 작업 같은 거 할 맞아요. 때. 그렇죠. 당연히 네. 계약 같은 거 할 때는 더 꼼꼼해야죠. 지금 그 리얼터로도 네. 아주 그 우뚝 섰잖아요. 근데 교수님을 했어도 참 잘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과찬에 맞습니다. 네. 끝나고 바로 가야 되는데 저 시간. 전 시간 많아요. 네. 짬뽕집도 새로 오픈했고 아주 많더라고요, 시간이. 네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3개월이 지났는데, 네. 백고라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싱글벙글쇼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의 그 무더위와 코로나와 불경기 극복을 잘 하시면서 잘 지내고 계셨는지 문안드립니다. 네. 네.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어요. 원래 한 가지 제가 추세를 내면요, 시나리오대로 안 가고 그냥 본인이 말하면요, 네. 정말 달변이에요. 진짜 지금 이것도 괜찮아요. 네. 괜찮죠. 네, 그 다음 거도 한번 갈까요? 네, 디렉팅을 받으시면. 네,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요 네, 부분. 네. 네. 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네, 뭐 오늘은 이제 제가 네.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좀 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사업자 거래에 있어서 주의하실 점이나 또 그리고 특이사항들 또 좋은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좀 그런 그 도움이 될 만한 네네.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상업용 부동산 또 사업체 다 좋은데요. 그래도 집이나 주택 관련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궁금하죠. 네네, 그렇죠. 그 요즘 주택 상황에 대해서는 네. 그동안에 이제 뭐 높은 이자율도 있었고 뭐 경기도 안 좋다 그러고 네. 그리고 또 워낙에 집 가격이 과거에 쭉 높았었고 해가지고 요즘은 많이 좀 다운된 큰 다운되고 있어요? 가라앉은 그런 기운들을 아무래도 좀 네.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지표하고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기 좋아하는 저희 좋아하시죠? 특성상.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또 오늘 통계를 좀 갖고 꼼꼼한 나왔는데요. 특성상. 네네.
먼저 이제 우리가 그 항상 관심 가지고 있는 그 북텍사스 위주로 그렇죠. 네네. 4개 카운티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뭐 콜린 카운티, 달라스 카운티, 덴튼 카운티, 타런트 카운티 이렇게 네. 4개. 요 근데 DFW 전체 인구는 한 800만 명 정도 돼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요 4개 카운티 인구를 이제 보시면은 한 7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구가 계속 아직도 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있는데 예를 들면 달라스 카운티는 이제 인구가 270만 정도고요. 네. 네. 콜린 카운티가 한 110만. 네. 그리고 덴튼 카운티가 95만. 95만. 네. 그리고 타런 카운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한 215만 정도. 그러네요. 네. 네. 그런데 이 모든 주택 이 모든 지역들의 그 주택 가격이 작년보다 상승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7월 기준으로 네. 금년 7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콜린 카운티가 18.9%, 야, 많이 올랐다. 예, 그리고 달라스 카운티가 12.5%, 네. 그리고 덴튼 카운티가 18.1%, 네. 타런 카운티가 19.1%. 작년 네. 7월에 비해서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와, 1년 만에. 네, 그런데 오. 이거는 그 작년 7월 기준이고 네. 이제 그 금년 5월서부터는요. 네. 이렇게 오르는 상승 기조가 네. 조금 변화가 있기 시작했어요. 5월부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바이어들이 살 엄두도 못 내고 금리도 일단 올랐고요. 이율이 금리도 높죠. 많이 오르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주택 수요가 사시려고 하는 분들의 수요가 조금 줄면서 어떤 통계가 보여지고 있냐면요. 주택 네. 중간 가격 말씀을 잠깐 드리면 네. 네. 콜린 카운티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주택 중간 가격이 57만 5,700불이에요. 네. 와. 그런데 이게 6월 달에 57만 불을 살짝 꺾이더니 7월 달에 53만 5천 불로 주저앉았어요. 네. 그러니까 집 가격이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오. 57만 5천에서 53만 5천으로 약 한 6% 정도 네. 그렇게 지금 오. 석 달 만에 네네. 주택 가격이 빠진 거거든요. 네네. 뭐 폭락을 한다거나 뭐 누구 말처럼 뭐 20% 30% 떨어진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네. 네, 약간 이제 살짝 주택 꺾였다. 중간 가격이 콜린 카운티는 꺾였고요. 달라스 네. 카운티 같은 경우는 주택 중간 가격이 5월 달에는 39만 6,400불이고요. 네네. 이게 6월 달에 38만 5천으로 꺾이고 7월 달에 36만 불로 꺾였습니다. 어. 네. 덴튼 카운티도 주택 중간 가격이 5월 달에 50만 불이었던 게 6월 달에 48만 5천 불, 네. 7월 달에는 47만 7천 불. 네. 많이 안 꺾였죠? 네. 네네. 어찌됐든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이렇게 쭉 집 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지금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느낄 수 있어요. 네. 그 폭이 크진 않습니다.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집이 그러면 똑같은 집이라면 가격이 좀 내려왔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뭐 기존에 뭐 50만 불에 내놨던 집이 네. 10,000불에서 15,000불 정도 빼서 지금 다시 리리스팅 하거나 아니면은 야. 그 리스팅 같은 리스팅 자체에서 가격을 좀 깎아준다거나 네. 이런 경향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비춰서 생각을 하더라도 이 지표가 아마 체감이 되실 거예요. 네. 네네. 다른 카운티 같은 경우는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5월 달도 37만 5천, 6월 달도 37만 5천, 7월 달도 37만 5천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 MLS 통계국의 그 통계에 의해서 네. 제가 그 나와 있는 자료들을 인용을 한 거고요. 네. 아무래도 리스팅은 조금 늘었습니다. 리스팅은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네. 리스팅은 조금 늘었는데 그 리스팅 자체도요. 5월, 6월, 7월까지 리스팅이 늘다가 8월 달 되면서 리스팅이 지금 7월보다 줄고 있어요. 꺾였어요. 8월 달 들어서 집을 안 내놓는구나. 그거를 뭐 지금 어떤 기조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뭐 네. 잠깐 동안의 통계니까 그거는. 네네.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리스팅이 늘다가 지금 8월 달 돼서는 그 리스팅이 늘어나는 숫자가 정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 네, 그러고 네. 그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건 뭐냐면 금년도 뭐 3월, 4월, 5월 이때만 해도 집을
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막 멀티 오퍼가 엄청 들어가고 맞아요. 막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웃돈도 그거는- 막 얹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웃돈 무조건 얹어야죠. 3만 불, 네. 4만 불 뭐 네. 막 이렇게 됐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셀러 그런 마켓이었죠. 네. 그렇죠. 도를리. 완전한 셀러 네. 마켓이고요. 지금은 사실 완전한 바이오 마켓이에요. 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가서 집을 봤을 때 집 가격이나 상태가 괜찮고 위치가 괜찮은 집들은 아직도 멀티 오퍼를 받습니다. 인기가 좋은 그렇군요. 집이 있군요, 그러니까- 아직은. 네, 그리고 집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무슨 집의 폭락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그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간혹 있었나요? 네.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집 가격이 그렇죠. 한번 오른 집값은 잘 안 내리죠. 맞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나와가지고 그 전에 어줍지 않은 비유지만 어린아이가 요요를 하면서 오르막 계단을 오르는 게 이 텍사스의 집값이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요요의 끄트머리가 집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약간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폭은 반동. 있을 수 있어도요. 그 펀더멘탈한 기조 자체는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집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물론 덴튼 카운티 같은 경우는 지금 리스팅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콜린 카운티도 그렇고요.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네네. 작년에 비해서는 콜린 카운티가 60% 늘었고요. 그다음에 달라스 카운티는 한 11% 정도밖에 안 늘었고 네. 덴튼 카운티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비하면 리스팅이 76.8%가 네네. 늘었어요. 그러니까 리스팅은 많이 늘었는데 집 가격 자체가 뭐 20% 이상 떨어지진 않았다는 거. 그럼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석 달 동안 떨어진 게 한 6%, 7% 정도예요. 좀 큰 집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큰 집, 작은 집 다 섞여 있나요? 뭐 큰 집 작은 집 구별 없이 똑같은 지금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40만 불대 주택은 아직도 경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기가 있죠. 네, 네네. 아직도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네. 70만 불 이상, 80만 불대는 지금 이제 집 가격이 아무래도 집 가격 자체가 크니까 네. 퍼센테이지 10%만 내려도 7만 불, 8만 불이 떨어지는 거죠. 훅 네. 깎이네요. 예, 10%만 떨어져도. 네. 그런데 지금까지 주택 가격이 워낙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 약간 금리 영향을 받아서 조정받는 형국이지 뭐 집 가격이 그렇게 막 폭락을 했다거나 앞으로 또 이자율이 더 오르는 거에 따라서 더 많이 떨어질 것이라거나 하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좀 힘들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 궁금한 게 그 오퍼를 넣을 때 우리가 항상 그 나와 있는 매물 가격보다 더 많이 오퍼를 넣었단 말이죠. 네. 그 전에 그랬었죠. 네, 지금도 그러면 어느 정도 그걸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그 가격대로 그냥 딜을 할 수 있나요? 그러게요. 제가 그러니까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월 이전 수준 정도는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 네네. 네, 그런데 아무래도 한 40만 불대 주택의 상태도 괜찮고 위치도 괜찮다. 이런 정도의 경우라면 아직도 멀티 오퍼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리스팅 가격보다 조금 더 쓰면 더 썼지 예, 그 리스팅 가격 가지고도 아마 안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전체적인 주택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극히 일부의 현상이고요. 네. 지금 전체적인 주택 현상은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했듯이 이제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 정도 지금 가격 상승 폭은 꺾인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하자면요. 집을 팔려고 마켓에 나와 있는 이 집의 숫자가 늘어 있는 건 거죠? 그럽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은 다 늘었고요. 네. 4개 카운티가 전부 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덴튼 카운티는 76.8%고요. 타런트 카운티는 작년 7월에 비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숫자는 37.9%가 늘었어요. 네. 그리고 콜린 카운티는 제가 석 달 전인가 나왔을 때 리스팅이 뭐 900개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현재 콜린 카운티의 리스팅은 약 3,100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예. 거의 3배가량이나 리스팅이 네, 그러니까 늘어나 있죠. 리스팅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 7월에 비해서는 60%가 늘은 거고요. 이야. 그러니까 금년 4월, 5월을 기점으로 거기를 정점으로 해서 리스팅은 늘고 네.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고
하는 게 지금의 그 주택 상황인 거죠. 지금 대표님께서 지금은 이제 그 누가 봐도 바이어 마켓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바이어들도 이렇게 요거 봐라 떨어지는 추세라면 조금 더 있으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막 요 그 좀 저울을 재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지금보다는 8월, 9월, 10월 달에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뭐 그렇게 가격 차이가 뭐 10%, 20%씩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네. 뭐 5, 60만 불짜리 집이 뭐 한 돈 10,000불 정도 떨어지는 뭐 이런 거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디서 살든 우리가 이자 내고 그 렌트 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렌트비는 지금 집값 상승률보다 더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이자율을 계산하고 렌트비 계산하고 했을 때 예. 거의 같거나 그렇죠. 거의 같거나 이자를 물고 집을 사는 게 거의 비슷한 정도의 메리트라고 하면은 네. 네. 더 기다릴 필요가 없이 집을 사시는 게 맞죠. 지금 네. 네, 사도 그래야지 된다. 네. 뭐 그 하우스 모기지 페이먼트에서 또 그 페이먼트 내는 거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집을 잘 사시면 집 가격이 오르는 그 상승 기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고요. 네. 당연한 거죠. 내가 이 집에 대한 오너다 했을 때 이제 안정감이 주는 자신감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런 정도의 시장이 뭐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집을 구입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뭐 내년 여름까지는 그 바이어분들한테 비교적 유리한 상황이 지속이 될 걸로 보여지고, 네. 뭐 그런 상황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집을 부지런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네네. 자,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쯤으로 하고요. 그렇죠. 요즘 떠오르는 핫한 비즈니스를 추천하실 만한 것들 모아 오셨죠? 네, 그러니까요. 그 전에도 한번 이게 지금 또 재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네. 재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에 우리의 좋았던 게, 관심이니까. 그 전에 좋았던 게 지금 안 좋지는 않으니까. 찐찐찐이니까요. 네.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뭐 하우스 플리핑 하는 뭐 이런 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네. 게 있는데요. 네. 그 하우스 플리핑 하는 비즈니스가 의외로 굉장히 지금 그 프로핏이 좋아요. 그래서 네. 플리핑이 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뒤집는 허름한 거죠. 그렇죠. 거를 사서 허름한 집을 네. 사셔가지고 네. 수리해서 파는 되팔아요. 거죠. 네. 오. 네, 그거는 뭐 작년에는 아주 최고 전성기였고요. 네. 네. 지금은 조금 이제 뭐 그 붐이 좀 줄긴 했는데 네. 아직도 굉장히 그 마진율이 좋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물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 좋은 그런 싸고 좋은 그런 부동산 물건을 찾아내는 능력과 안목을 가진 그런 분들과 이제 팀이 돼가지고 해야 되죠. 수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집은 첫 번째 비즈니스 내용으로 이제 하우스 플리핑 얘기를 제가 드리는데 네. 두 번째로 이제 그 핸디맨 비즈니스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고쳐서 파는 거죠. 네, 이 핸디맨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손재주가 조금 있는 분들은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분들이 그 핸디맨을 가르치는 스쿨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데 가서 좀 배우시면 뭐 웬만한 집 이렇게 뚝딱 고치는 거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그 하우스 플리핑하고 예. 핸디맨 비즈니스가 접목이 되면 그러겠네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고 정말 돈도 많이 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인이 매물을 잡아서 하우스 플리핑을 하고 남편이 핸디맨 스쿨을 가져서 뭐 맥가이버와 네, 그렇게 또머즈의 만남이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자기가 하우스 플리핑할 비즈니스를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핸디맨이 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요즘 핸디맨이 굉장히 수요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진짜 너무 바빠요. 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야. 뭐 좀 이제 연장을 좀 다룰 줄 알고 이런 그 노동력이 있는 분들이 전문적인 핸디맨 교육기관에 가서 좀 배우시고 그러면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장래성을 가진 좋은 스몰 비즈니스로 키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우리 그 윤 대표님한테 박수를 보내고 네. 싶은 게요. 너무 잘 찾으신 것 같아요. 우리 민족성이 이 콩자반을 젓가락으로 집을 수 있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민족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핸디맨에 가장 적합한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핸디맨들이 꼭 손재주보다도 네, 툴을 잘 다루는, 그렇죠. 네, 툴을 잘 다루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성격이 이렇게 좀 꼼꼼하고 이러신 분들은 굉장히 그 주문이 많습니다. 일이.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자기가 기술을 갖추고 그런 연장들을 갖춰가지고 비즈니스를 셋업을 해서 여기저기 뭐 그 꼭 여기 한인 마켓뿐만 아니라 그 메이저 마켓에도 네. 광고를 그러네요. 내시고 이러면 굉장히 일이 많아요. 아니, 여자들은 또 추천드리고 싶은 업종이에요. 여자들은 그 한편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아니, 한국 남자들 다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 다 배워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군대에서는 안 가르쳐 주나요? 군대에서 글쎄 뭐 핸디맨 일을 가르쳐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삽질도 그렇게 한다고. 근데 뭐 삽질은 핸디맨이라고 좀 다르죠, 그렇죠? 네. 네, 집을 삽질은 이렇게 군대 갔다 디자인하는 오면 거 다 다르죠. 맥가이버로 재탄생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게 또 사람마다 특성마다 이제 그 개인의 성격이 좀 네. 다른데 네. 예, 이게 그렇게 어려운 그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네. 이 직업 만족도가 나와 있네요. 네. 몇 %일까요? 핸디맨에서. 이 핸디맨 비즈니스 직업 만족도가 한 60% 가까이 돼요. 세상에. 네. 네, 그래서 수익이 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돈이 들 일이 별로 없잖아요. 투자되는 게.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 제가 오늘 뽑아가지고 오는 것들은요. 네. 대부분 이제 소규모 투자, 예. 투자가 얼마 안 되는 것들만 지금 네. 뽑아 갖고 온 거거든요. 어허. 네, 그 중에 제가 적극 특히 남성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핸디맨 비즈니스. 뭐 그 한 두세 분 정도가 이렇게 협업이나 동업으로 네. 해서 하나 차리셔도 좋고 아주 좋은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네. 네네. 어. 자, 그 다음 게 뭐가 있죠? 여자들은 또 어떤 걸 하면 좋을지요? 네, 그것도 제가 이제 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먼저 세 번째로 그 소규모 투고 음식점. 네네. 아무래도 요즘 이제 막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뭐 그 홈오피스나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그래서 네. 이런 뭐 그 큰 오피스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크게 규모를 가지고 하는 것들도 물론 좋겠지만 이런 그 스시나 데리야끼 뭐 그다음에 간단한 샌드위치나 롤 종류 이런 네. 걸 가지고 소규모 투고 전문 음식점을 네. 차리는 것도 아주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오. 네네. 네,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여기선 절감이 되고요. 그렇죠. 네. 특히 그 요즘 이제 렌트비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뭐 한 500에서 1,500 스퀘어피트 안쪽으로 네네. 해가지고 적은 렌트비와 적은 인건비로 내가 내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 중에 네네. 네. 이런 거 스시나 롤, 데리야끼 투고집 이런 네. 쪽을 또 저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자, 홈케어도 있네요. 네. 네, 이 홈케어는 제가 그 전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이 비즈니스. 홈케어 시장이. 홈케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 뭐 지금 이제 노령화 사회로 가는 거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세계 어디나 공통적인 추세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홈케어 비즈니스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라고 저도 어떻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는데요. 네. 홈케어 그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커졌고 프로핏이 굉장히 좋다는 거는 아하. 통계 자료에 지금 나와 있고 아하. 이 홈케어를 관심 있어가지고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네. 아까 그 핸디맨 스쿨 같이 예. 이 홈케어도 가르쳐주는 프랜차이즈나 스쿨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런데 등록해 가지고 배우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네네네. 네, 물론 본인이 막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서 알아보고 하시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 네. 그 이후에는 그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그러네요. 네, 교육을 받고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다 도와주는 그런 프랜차이즈도 되어 있어요. 아, 네. 좋군요. 역시 그러니까- 전문가의 손에서 그럼 이제 네. 적극적인 방법들이 노출되겠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재탕으로 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뷰티 비즈니스, 뭐 미용실이든 그리고 뭐 속눈썹, 뭐 레이저, 저기 기미 치료, 피부과, 치료 네. 하는 잡티, 네, 뭐 네 그런 그 검버섯. 비즈니스 아주 최근에 뭐 어느 분이 한 분 그 캐롤턴 쪽에 창업을 하셔가지고 예. 굉장히 지금 성업하고 계시다고 하시구나. 하는데 아직도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네네. 한국 분들이 이런 비즈니스를 오픈을 하면은 예. 이 중화권이나 그 베트남 분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찾아오신대요. 아. 아무래도 K 드라마를 보니까. K-뷰티. 네네. K자만 달면 이게 K-뷰티의 형성이 영향 되죠.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그런 쪽에서 그런 분들도 호응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그 뭐 여러 가지 그 속눈썹뿐만 아니라 뭐 겉에 눈썹 뭐 그다음에 또 미용 계통 그렇죠. 이런 것도 다 K 뷰티에 들어가는 맞네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분야도 일단은 굉장히 소규모로 창업하고 시장이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좋은 비즈니스라서 제가 한번 물론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네.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또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코로나가 이제 슬슬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풍토병으로 이제 그렇죠. 네. 예, 감기처럼. 네. 감기처럼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도 그렇지만 여행도 가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거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소규모 여행사. 아하. 근데 이 여행사를 차리려면 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뭐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그러게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자기가 집에서도 혼자 컴퓨터 한 대 놓고 차릴 수가 있어요. 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티켓팅 건- 해주고 뭐. 그렇죠. 네, 리테일 여행사예요. 일반 네. 고객을 상대로. 아. 네, 이런 경우는 여행사, 항공사나 네. 항공사로부터 티켓팅을 발급받는 홀세일 또 여행사 도매상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업체에서 그 여행 티켓이나 프로그램을 받아서 파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노하우가 복잡하지 않고요. 예. 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로 창업할 수가 있습니다. 오, 이 네. 몰랐던 그러게요. 새로운 사실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귀가 네, 이런 쫑긋하네요. 이런 것들은 일단 리스크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 뭐 크게 돈 잃어버릴 일도 없고 네. 창업하는데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프랜차이즈 같이 뭐 몇만 불을 넣고 시작해야 되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허. 네, 아주 그런 쪽으로 이제 뭐 컴퓨터도 좀 다룰 줄 아시고 영어가 인맥도 좀 좋고. 그렇죠. 인맥이 네. 필요합니다. 이게 영어 대화가 가능하시고 네, 이런 분들은 충분히 셋업하실 수 있고 네. 네네. 네, 뭐 일단 소득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아주 적은 자본으로 네. 의욕을 가지고 셋업해 보실 수 있는 사업체라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어요. 와, 네. 너무 이렇게 희망이 생기는 것 좋네요.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잠깐만 조금 쉬어 네, 가도록 네. 할게요. 최백호 씨 낭만에 대하여. 네네. 가을 남자가 오신다고 가을 해서 우리 남자니까. 용희님이 추남. 네, 그렇죠. 추남.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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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돌아왔습니다. 초대석에는 찐찐찐 네. 랜디운 부동산 랜디운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고참에 노래 나갈 때요. SY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줄 알고 좀 빨리 팔아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내놓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러다 보면 근데 어느 정도 그 가격을 받아야 어딜 또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들이 받아야 되는 금액이 있고 네. 기존의 마켓들이 딱 올라 있기 때문에 뭐 집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질 수가 없는 부분도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자율이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셀러 마켓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아직도 상업용 부동산은 셀러 마켓이라고 어. 봅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이게 셀러 마켓이다, 바이어 마켓이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 건 뭐냐면 네. 셀러 마켓인 거가 맞는 거는 리스팅이 적다는 거기 때문에 아, 맞긴 맞는데요. 바이어분들도 지금 이자율이 너무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제 경기 불안에 대한 그런
불안감. 네. 뭐 2023년도부터 리세션이 온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경기에 대한 그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네. 뭘 사시려고 하다가 캔슬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으세요. 아, 뭔가 오. 하려고 하다가 네, 그냥 뭘 하려고 포기하는구나. 주춤하시는구나. 네, 그런 것도 있고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접어버리고 하는 변심, 그런 변심. 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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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콜드 핏이라고 하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시고 하는데 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꼭 또 셀러 마켓이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지금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 좀 애매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지난 방송에서 사업 중에서 강조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네. 사업체 중에서. 좀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네, 이게 네. 이제 결국은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요즘 이제 이상하게 네. 호텔이나 모텔 쪽에 문의가 많습니다. 한국 그래서- 분들이요? 네, 어. 한국 분들이. 어. 네, 그래서 그 호텔 모텔 쪽에 대한 이제 리서치도 좀 해보고 뭐 그러고 있는데요. 그 호텔 비즈니스를 한번 제가 나와서 그때 얘기했다가 네. 반응이 좋았어요. 그랬죠. 네, 네, 맞아요. 반응 뭐 기억납니다. 전혀 생각 안 했던 분야인데 뭐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그것도 또 재탕을 하게 되지만 또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네. 앞으로 정말 코로나도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줄어들고 물론 그렇죠.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예상은 있지만 이럴 때 우리가 또 호텔 비즈니스는 어떤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네네. 자료를 좀 준비해 갖고 나왔거든요. 네. 그 동안에는 이제 호텔이 굉장히 비즈니스가 좀 다운됐었죠. 침체됐었죠. 네, 아. 아주 침체됐어. 그때 네. 저기 김명기 씨께서 뭐 고리 깊으면 이제 산이 높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제가요? 네, 그런 얘기 자주 하죠. 그런 얘기 네. 하셔가지고 제가요? 네, 결국은 호텔 비즈니스, 관광업 이런 것들이 살아나죠.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앞으로 경기가 뭐 불경기가 오더라도 그것이 끝나갈 쯤에는 당연히 엔데믹과 더불어서 여행, 호텔 이런 거는 수요가 늘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좀 짚어보자면 이제 앞으로 그 호텔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지금 현재는 많지 않지만 네. 한 뭐 2, 3년 동안 쭉 재무제표가 안 좋았던 것들이 재무제표가 안 좋아서 뭐 마이너스 프로핏 나고 이런 그 물건들이 한동안 좀 나왔었어요. 네. 네네.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인분들도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자 그룹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런 호텔들 나와 있는 것들 중에 비교적 마켓 밸류보다 싸게 나와 있는 것들도 간혹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이제 좀 리스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좀 투자를 하시고 그러면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의문이 드는 거는요. 참 좋다. 근데 이제 이게 덩어리가 만약에 크게 느껴지고 이러잖아요. 이럴 때 호텔 같은 거 살 때 어떻게 가격 산정을 해야 할 것이며 이 햄버거 가게나 세탁소 같은 그 영세 업종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비싼 물건이지만 그런 컨셉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이건 얼마고 뭐 요거는 1년에 요걸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남습니다. 뭐 이제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우리가 네. 비즈니스도 사고 상업용 부동산을 사는데 네. 결국은 이제 호텔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호텔 같은 경우는 그런 수치를 제시를 하는데 ADR이라는 게 있어요. ADR. 예, Average Daily Rate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건 뭐냐면 하루 평균 방값을 말하는 건데요. 네. 하루 평균 방값에 곱하기 방 개수를 하고 곱하기 1000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 가격을 산정을 해요. 물론 이게 프로퍼티가 건물과 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하루 방값이 70불짜리 호텔인데 방이 50개짜리다. 네. 그러면 70 곱하기 50 곱하기 1000. 1000. 350만 불. 근데 그 가게가 그 호텔이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평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따로 파이낸셜 리포트 같은 걸 받아봐야 돼요. 재무제표 같은 네. 거를. 그런데 이거는 이 ADR로 계산을 하는 비즈니스 산정 가격이 무조건 절대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걸 지표로. 그런데 요 지표로 이제 보통들 계산을 하세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 반값
곱하기 방 개수 개수? 곱하기 1000. 전. 아. 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겠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대충 그 호텔의 1년 연 매상의 네. 3.5배에서 4.5배 정도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뭐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땅이 비싸고 그 부동산이 비싸서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연매상의 6배, 음흠. 6배 정도를 계산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특히 비싼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네. 연매상의 10배 정도를 요구한답니다. 호텔 가격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 있고 텍사스, 뉴멕시코, 아칸소 이런 그 중남부 쪽 네. 이쪽은 3.5배에서 5배 정도. 이거는 지금 연매상에 네. 연매상에 그러니까 연매상이 100만 불이다. 그러면 네. 350에서 500만 불. 아, 이 정도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아, 이렇게 네. 큰 비즈니스를 구매할 때, 돈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융자를 받아야 할 텐데요. 융자 이제 SBA 융자가 돼요. 이게 호텔이. 네. 네, 호텔은 이제 그 안에 오너가 오퍼레이트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SBA 융자가 되는데 SBA 융자는 7A라는 게 있고 7A는 우리가 대부분 쓰는 융자거든요. 네네. 많은 경우. 근데 이거는 한도가 500만 불이라 만약에 큰 호텔을 사시게 되면 SBA 504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504. 네. 네, 그러니까 요거는 500만 불이 넘고 뭐 1000만 불이 넘고 하는 경우에 네. 이거 받는 융자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SBA에서 융자가 커버가 되니까 네. 그것도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자, 호텔도 좋지만 우리가 작은 규모의 모텔들이 수익이 좋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네네. 그때도 제가 한번 나와서 말씀드려가지고 또 네. 이것도 호응이 되게 좋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큰 호텔 말고 달라스 근교나 뭐 한두 시간 혹은 3시간 거리에 지방 소도시의 모텔들, 개인 모텔들 이런 경우는 프랜차이즈 피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모텔이기 때문에 매니저를 부부로 써가지고 거기서 거주하게 하면서 그렇죠. 오! 네 매니저를 써가지고 하면은 굳이 그렇게 막 멀리까지 안 가셔도 네네. 네, 오너 앱센티를 운영할 수 있는 모텔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 지금 당장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매물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곧 이제 그런 리스팅들이 저한테 이제 좀 들어오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와, 네, 핫하네요. 네 그런 물건들도 굉장히 우리 한인분들이 눈여겨 보실 만한 그러게요. 투자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좋은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고요. 그런 매물이 설령 있다 해도 주인분들이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 소도시로 간다던거나 또 이주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구매하고자 하는 매력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뭐 2-3시간 거리든 몇 시간 거리든 그 수익성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네. 이사 가서 거기서 직접 거주하면서 운영하면 좋겠다. 뭐 그런 경우가 제일 좋은 경우고요. 네. 네.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시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고용을 해서 네. 뭐 가장 가급적으로 좋은 방법이 이제 부부팀. 왜 도넛 가게도 부부팀 해서 이렇게 매니저도 맞아요. 주고 하잖아요. 네. 네네.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부부팀으로 매니저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맡기시는 방법이 아주 추천될 만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사업체 거래 계약 시 주의 사항들이 있나요? 네, 그 뭐 사업체 거래할 때 그 주의 사항들은 뭐 그 확실히 여러 가지 이제 그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 잘 그 계약서를 안 읽어보고 뭐 사인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설명을 충분히 안 해드리거나 설명을 충분히 안 들으시거나 네. 네네.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예,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목격들을 하고 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까딱하면은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고 정말 잘못하면 뭐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업체 거래를 하실 때에는 내가 사인한 서류는 내가 꼭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에이전트들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은 꼭 두 번, 세 번 물어서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이 내용이 뭔지 네, 이런 부분들을 꼭 잘 숙지하고 네.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너무 우리가 유익했죠. 네. 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소감 어떠셨는지 애청자분들께 부탁드릴게요. 네, 뭐 요즘은 이제 주택도 그렇고 사업용도 그렇고 아무래도 조금씩 이제 그 문의도 줄어들고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여기 조금 깎여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옷장사 하시는 분들이 겨울에 여름옷 파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불경기가 오니까 움츠러드시지 말고요. 네. 항상 좋은 물건들 집을 포함해서 뭐 상업용 부동산도 항상 깨어 있어서 네. 네, 리서치도 하시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불경기 이후를 불경기 때 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나 봐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좋은 자,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랜드윈 부동산의 랜드윈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